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어제까지 지속되던 한파가 오늘 낮부터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 추위로 꽁꽁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은 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겨울은 코로나19의 한파, AI,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힘든 겨울 보내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 풀릴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소식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집단 격리 중인 병원에서 나왔고 지역사회 전파 사례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코로나 확진자는 음성소망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입원 환자와 종사자 107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는데 종사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수조사 때 확진이 14일 동안 안 나와야 돼요. 그래야 코트가 해제되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는 병동이 한 2군데가 있어요. 당장 끝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발 집단 감염을 제외하면 도내 코로나 확산세는 일단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초반 하루 확진자가 20-30명씩 속출하던 게 주말 이후부터는 지역사회 내 연쇄 감염이 감소세로 꺾였다는 분석입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취약계층인 복지시설 등 758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역학조사관도 추가 배치할 방침입니다. 도에도 한 명 더 역학조사관을 증원을 하고 시군에도 보건소별로 한 명씩 다 의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양성하고 그분들을 배치해서 한편 N차 감염을 포함해 111명이 확진,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참사랑 요양원은 전수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코호트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어제 충북에서는 20건에 가까운 고드름 신고가 접수되면서 고드름 제거 작업에 드론까지 투입됐습니다. 이제 곧 날이 풀릴 것으로 보여 고드름 낙하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 신봉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거대한 고드름이 아파트 5개 층을 덮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고가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제거 작업에 나서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해머드릴까지 이용해서야 수박만한 고드름 조각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난주에는 진천의 한 아파트에서 고드름 제거 요청이 들어와 소방대원들이 드론까지 동원했습니다. 두께가 무려 15cm에 달하는 초대형 얼음 기둥이었습니다. 드론을 투입해가지고 위험 요소 파악이라든지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사다리차 현장 대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기록적 한파에 최근 충북에서는 하루 20건에 가까운 고드름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건물 여기저기에 달려있는 걸 모두 제거할 수 없고 날이 풀리면 대형 고드름이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떨어져서 이제 행인들이 맞았을 때는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집 베란다나 이런 데 많이 잘 살피셔서 고드름이나 이런 게 얼어 있으면은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하셔서 제거 요청을 하시는 게 전문가들은 고드름을 성급하게 제거할 경우 낙하로 인한 차량이나 시설물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나 소방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도내 단체장들마다 적십자 회비를 전달하며 홍보 자료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들이 내는 이 성금이 세금으로 마련된 업무 추진비여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주영광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한범덕 청주시장이 적십자사에 500만 원의 특별 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조기령 충주시장이 200만 원을 기탁했고 정상혁 보훈군수와 송기섭 진천군수 역시 100만 원의 적십자 회비를 냈습니다. 또 이시종 지사와 박문희 도의장도 600만 원과 200만 원의 적십자 회비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도내 단체장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지사는 600만 원, 청주시장은 500만 원, 충주와 제천시장은 200만 원, 군수들은 100만 원씩의 적십자 회비를 차등해 내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적십자 회비는 세금입니다. 행안 불량의 근거에 단체장들은 업무 추진비에서 각종 성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별로 심각하지는 않으시고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된 거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단체장들은 업무 추진비로 성금을 내면서 도민들에게는 주머니 돈을 내라고 독려하는 셈입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극복 차원에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급여의 일정 비율을 차감을 해서 기부를 하셨지만 그 전에도 통상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기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지는 적십자 회비와 희망 나눔 모금은 코로나로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들의 참여로 목표액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청주시 지역화폐인 청주페이가 발행 1년 만에 17만 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용 실태를 분석해 봤더니 역시나 일반 음식점이나 유통 분야에 가장 많은 돈이 쓰였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청주페이는 발행 1년 만인 지난해에만 17만 6,319명의 가입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 가능한 14세 이상 인구 73만 6천여 명 가운데 23.6%, 4명 중 1명이 청주페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로 뽑혔습니다. 청주페이를 충전을 하게 되면 그거를 또 10%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저희 가게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1년 동안 모두 1,975억 원이 발행된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난 연말까지 가맹점에서 결제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반 음식점과 유통업에서 가장 많이 쓰였고 보건위생과 의료업에서 비교적 사용률이 낮았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결제를 하다 보면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도 일단 정해진 1,20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 10% 혜택을 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고 대중교통에서 쓸 수 없다는 것이 불편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어떤 그 모바일 결제라든지 사실 이런 게 지금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서 시민들이 그 자주 접촉하는 생활하고 밀접한 업종에 쓸 수 있도록.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에 효자 노릇을 하면서 이제는 인센티브 없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시기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 정책의 시금석이 될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사업이 새해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곧 토지 보상에 들어가 올해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지역 경제에도 적잖이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개발에서 늘 뒷전으로 밀려온 제천시 신백동, 이른바 제천 동축입니다. 철로와 개발 요인이 부족한 지역개발 소외 지역입니다. 하지만 충북자치연수원이 이전하면 제천 동축의 성장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감정평가를 거쳐 3월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합니다. 제천시는 보상가를 둘러싼 토지주들과의 불협화음을 최소화시켜 원만한 협의 보상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80억 원의 토지 보상비도 확보해 놓았고 올해 말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주변 식당이라든지 인부 고용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은 사실상 지역 균형 발전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특히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관의 이전 효과를 계산해 추진한 프로젝트로 전국 단위의 연수시설보다 지역 경제의 곱절은 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깥에서 원룸이라든지 또는 숙박시설에 잠을 자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신백동 이런 특히 제천의 도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2023년 말 제천자치연수원이 개원하면 연간 1,000억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신광식 씨께서 105만 원, 청주 가경동 대림아파트 입주민 1동, 청주 가경동 세원 2차 아파트 입주민 1동이 각각 6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가경동 9통 주민 1동 20만 원, 청주 가경동 19통 주민 1동 14만 5천 원, 청주 가경동 16통 주민 1동에 13만 6천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가경동 형석 2차 아파트 주민 1동 가경목욕탕, 청주 가경동 신용섭 씨께서 각각 5만 원, 청주 가경동 21통 주민 4만 원, 청주 가경동 명동 닭 한 마리 칼국수에서 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가경동 장수유통, 해피타이, 장수해장국에서 각각 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 적십자사와 함께 이달 말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